방정식, 부등식에서의 활용 그쪽 나갈게. 방정식에서의 활용. 자, 우리 지난번에 이런 거 얘기를 잠깐 했었다? 어떤 거 얘기했었냐면 뭐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만나서 생기는 요 두 점 F하고 G였다 라고 하면 얘네들을 새로운 함수로 만들었다 라고 하면은 얘 그래프 개형이 F-G였다. 기억나요? 그거 기억나? 그랬을 때 이 교점의 X좌표들이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함수의 입장에서 뭐였어? 이렇게 X절편, 다시 말하면 뭐였다? 근이었다. 자, 근 중에서도 무슨 근이야? X축과 만나는 점을 실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여기 알파, 베타 뭐 이런 식으로 실근이라고 했었다. 자, 그러면 만약에 3차랑 1차랑 만났다. 그러면 만나는 점이 몇 개? 3개면 얘네 요 놈을 가지고 새롭게 F에서 G를 뺀 그래프식을 다시 한번 그려봐라 라고 하면 여기 만나는 점 얘를 알파, 얘 만나는 점 여기 베타, 얘 만나는 점 감마라고 하면 이거 그래프 다시 이렇게 그려줄 수 있었지. 맞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줄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이 원리가 방정식에서의 활용에서도 그대로 나오는 거야. 자, 나는 y는 fx와 y는 gx의 교점의 무슨 좌표는 x좌표를 뭐라고 해석하냐면요. fx랑 gx랑 같다고 놓고 풀었을 때 이렇게 넘기면 방정식 모양 나오죠. 맞죠? 방정식 모양 나오는데 그 fx-gx는 0이라는 그 방정식의 실근하고 어떻다? 같다. 이 얘기였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함수 두 개의 교점의 x좌표는 방정식의 뭐랑 같다? 실근하고 같다. 같다고 놓고 풀었을 때 실근하고 같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새로운 함수 뭐라고 할게? hx라고 잡았을 때 그 hx가 0이 되게 하는 값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y는 hx 그래프와 y는 0과 만나는 교점. 다시 말하면 x절편하고 어떻다? 같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렇게 보는 거였어. 하나 물어볼게. 하나만 볼게. 자, 2차 방정식이죠. 맞죠? 2차 방정식이야. 방정식을 우리가 뭘로 풀 수 있냐면 함수로 풀 수 있어. 방정식하고 함수는 방정식은 방정식, 함수는 함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방정식과 함수와 부등식은 다 뭐야? 다 연결돼 있어. 다 연결돼 있어. 자, 그러면 얘네들은 방정식인데 난 이거를 함수로 볼 거야. 어떻게 볼 거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이 그래프와 y는 0과의 교점의 x좌표로 볼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는 우리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으니까 얘 뭐라고 인수분해 되니?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하고 3하고 이렇게 되면서 y는 0, y는 0이 뭔데? x축! 맞잖아? 그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서 생기는 이 점 이게 뭐라고? 근이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3이 그렇게 나온 거야. 자, 그럼 이번엔 이렇게 볼게. 나 이렇게 안 보고 이렇게 볼래. 이렇게 볼래. 이건 무슨 말이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그래프하고 y는 3하고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x좌표. 이렇게 볼게. 그러면 얘는 그래프 그려보면 2차 함수 0하고 2하고에서 x절편이야. 여기 y는 3하고 만나서 생기는 그 교점의 x좌표가 뭐라고? 얘가 마이너스 1하고 얘가 누구라고? 3이라고. 아니 그렇게 봐도 되잖아. 아니 그러면 나는 x제곱
부분만 남기고 얘를 아예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2x 플러스 3으로 볼래. 그럼 이건 뭐야? 해석 이렇게 할 수 있지. 아하,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하고 y는 2x 플러스 3이라는 이 그래프의 교점에 x좌표도 방정식의 근이죠. 그럼 봐봐. y는 x제곱 그래프 그려. 요거 y는 x제곱 그래프 그리고 y는 2x 플러스 3 그래프 그리고 얘네 둘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에 x좌표를 봤더니 얘가 마이너스 1하고 얘가 얼마더라? 3이더라. 이렇게 봐도 괜찮은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내가 똑같은 방정식을 풀더라도 내가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걸 함수 두 개로 본다면? 그 함수 두 개로 본다면 나 이렇게 두 개 봐도 되고 이렇게 두 개 봐도 되고 이렇게 두 개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 그러면 내가 뭐가 더 편한지를 너희들이 찾으면 돼. 선생님 저는요 이게 더 편해요. 이게 더 편해요. 이게 더 편해요. 알았지? 어떤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 그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행진은 내가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부터 우리 이 방정식에서의 활용 이거 할 거야. 자 보면 문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자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할게. 마이너스 a는 0이라고 한번 해볼게. 자, 몇 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이야. 자,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개의 근을 갖게끔 한번 a 값을 정해보래. 그거 이기 전에 그냥 이렇게 해볼게. 자, 과연 얘는 근이 몇 개야? 라고 물어봤어. 근이 몇 개야? 라고 물어보면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얘는요 y는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1 그래프랑 y는 0과 만나는 교점이 지금 몇 개냐? 이게 바로 근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y''은 3x제곱 플러스 6x. 자, 미분에서 0 되는 값이 0하고 마이너스 2 나오니까 여기서 그 값 갖는 건 알아? 맞죠? 자, 여기가 0이야. 0 마이너스 2고 여기가 0이야. 자, 0일 때 얼마야? 예? 0일 때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0,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2일 때 얼마야? 이게 뭔 소리야? 근데 얘가 마이너스 2일 때 얼마야? 3인가? 3이래.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지나가네? 맞아요? 0일 때 마이너스 1이고. 자, 마이너스 2 대입했더니 3이래. 자, 그래프 후루룩 이렇게 그림 그려주면서 x축하고 몇 점에서 만나? 3점에서 만나. 근 몇 개다? 3개다. 이렇게 알 수 있어. 맞니? 뭐 리듬 타는데? 자, 왜 그러니? 자, 그런데 봐봐. 이번엔 그럼 이렇게 할게.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아까 전에 하려고 했던 거 그대로 볼게.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 갖게끔 a 값의 범위를 잡아보고 싶어. 그러면 내가 얘 그래프를 그려볼게. 똑같이 아까 전에 미분해가지고 3x제곱 플러스 6x. 얘가 0 되는 x값을 잡아주는데 봐봐. 자, 하나는 마이너스 2일 거야. 하나는 0일 거야. 0일 때 누구야? 0일 때 마이너스 a죠? 0일 때 마이너스 a고 2 대입하면 얼만데? 마이너스 2 대입하면? 0일 때 마이너스 a를 지나면 마이너스 2일 때 누구를 지나? 4 마이너스 a야. 이렇게. 그러면은 서로 다른 세실근 가지려면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4 마이너스 a라는 점이 여기에 찍히고 0일 때 마이너스 a가 여기 찍히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겠구나.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4 마이너스 a 요 y 값이 마이너스 2일 때 4 마이너스 a였고 얘가 0일 때 마이너스 a였으니까 이것의 부호가 서로 어떠면 될까? 반대면 되겠지? 극대와 극소의 부호가 서로 반대면 될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a 곱하기 4 마이너스 a 곱한 게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어차피 A의 A-4라는 애가 0보다 작으니까 A는 누구와 누구 사이? A라는 애가 0과 몇 사이? 4 사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아까 선생님 그 분명히 얘기했어. 자, 이거 좌변에 A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그래프 그리기가 조금 불편해. 좀 안 이뻐. 맞잖아. 이 A 때문에 그 좌변에 있는 그래프 그리기가 상당히 불편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까지 남기고 이 A를 우변으로 이항시켜버릴 거야. 아까 전처럼 이항시켜버려서 이 그래프하고 만나서 생기는 교점계수 찾을 거야. 맞잖아. 그럼 교점계수 찾으면 자, 좌변에 있는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이었고 얘는 얘와 만나서 생기는 교점계수 찾을 거야. 그러니까 요거 미분해주면 3x제곱 플러스 6x 얘 x가 0하고 마이너스 그대로 나오는 거 맞아? 이렇게 그려줘.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0이야. 여기까지 됐어요? 자, 여기 0 집어넣었더니 얼마야? 0이야. 이렇게 된대. 여기서 딱 0 집어넣을 때 0이야. 마이너스 2 대입했더니 얼마냐면 4예요. 그러면서 y는 a와 만나서 생긴 점이 몇 개? 3점. 그래서 이렇게 지날 때가 3점 지나지 않아요? 봐봐. 오르락 내리락 한다? 봐봐. 얘네들이 a가 여기면 몇 점? 3점. 몇 점? 2점. 여기 넘어가면 몇 점? 1점. 얘는 한실근 두허근. 한실근 두허근. 중근 한실근. 오케이. 밑으로 쭉쭉쭉쭉 내려오면 몇 근? 서로 다른. 배고픈가 보다. 고기 몇 근? 자, 한 근, 두 근, 세 근? 두근. 자, 세 근 몇 근? 2근. 여기서 바로 밑으로 내려오면 무슨 근? 한 근. 그래. 그거야. 그래서 y는 a와 만나서 생기는 그 y값, a값의 범위에 따라서 만나서 생기는 교점계수 달라진다. 실근계수 달라진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한다. a가 4보다 크거나 a가 0보다 작으면 한 개. 실근 한 개야. 실근이 한 개다. 그 다음에 a가 0과 4 사이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그 다음에 a가 정확하게 4거나 a가 정확하게 0이면 몇 개 갖는다? 2개 갖는다. 그 2개를 하나는 중근, 하나는 실근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그래프를 그릴 때 이런 거에 대한 그 근에 대한 개수를 찾을 때 내가 이 좌변을 봤더니 이 불편한 애들이 있어. 얘 때문에 정확한 값을 몰라.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0인지 뭐 정확한 값인지 몰라. 그렇게 되는 애들이 있으면 반드시 얘를 갖다 분리시키세요. 분리시켜. 좌변은 정확하게 그래프 그릴 수 있는 애만 남겨. 우변은 그래프 그릴 수 없는 애 넘겨. 그래서 이 그래프 정확하게 그리고 얘 가지고 움직이는 거야. 위아래 이렇게. 요래 움직이는 거야. 알았지? 자, 간혹가다 이쪽을 얘를 넘겨가지고 2차 함수와 3차 함수가 만나는 걸 찾아야지 라고 하면 되게 복잡해지지. 3차 함수 그래프, 2차 함수 그래프 어느 점에서 어떻게 만나는지 뭐 두 점에서 만나는지 그래프가 정확하지 않은 이상은 이걸 그래프로 제대로 그리기가 힘들어. 어느 점에서 몇 개 만나는지도. 그러니까 자, 이렇게 나오는 이 A 상수함수예요. 얼마나 예뻐. 상수함수. 요 위아래로 움직이면 되는데 걔네들이 만나서 생기는 점이 몇 개인지를 찾으라고. 알겠지? 그게 실근계수야. 괜찮아요? 그러면 이게 3차든 4차든 2차든 다 마찬가지야. 알겠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3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거는 지금부터 조금 정리를 해줄게. 오늘 할 얘기는 막 많진 않아. 다 했어 이제. 자, 3차 방정식에 3차 방정식의 근 1번 서로 다른 세실근 가질 수도 있어요. 자, 서로
실근을 가지면 이렇게 x축 위아래로 이런 식으로 x축과 세 점에서 만나야 돼. 그런데 이런 애들 보면은 극대값하고 극소값이 둘 다 가지고 있죠. 아니? 극대극소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f라고 하면 f 프라임의 판별식 0보다 어때요? 커요. 자, 미분에서 0 되는 게 몇 갠데? 서로 다른 두 개잖아. f 프라임 판별식 0보다 커야 돼. 자, 이번에는 여기서 극대 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서로 어때야 돼? 반대야 돼요. 그렇지.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가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위아래로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지만 세 점에서 x축에서 만난다고. 그래야지만 여기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죠. 오케이. 자, 극대가 플러스 쪽에 있으면 극소는 마이너스 쪽에 있어야지만 얘네들이 곱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서로 다른 세 실근 갖게 된다. 자, 두 번째. 한실근과 중근. 자, 한실근과 중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될 수 있어. 중근 한실근, 중근 한실근 이렇게. 중근 한실근. 자, 중근이면 접하는 거, 한실근이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이렇게 되려면 자, 이 그래프 자체가 극대극소가 있어요, 없어요? 극대 3차가 극값이 있어, 없어? 있잖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얘도 똑같아. f 프라임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누가 0이거나 극대가 0이거나 또는 누가 0이에요? 극소가 0이에요. 그래서 극대가 0이거나 또는 극소가 0이다. 이렇게 0이라는 값이 하나 나와줘야 돼. 자, 세 번째. 한실근과 두허근이라고 얘기했네. 한실근과 두허근. 그러면 실근 하나 만나고 허근 이쪽에서 안 만나는 이런 경우도 있겠고요. 요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모양 말고 이런 모양도 있어. 휴. 휴. 뭐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애들도 있어. 자, 이런 애들이 지금 요거는 극값이 존재하는 애들이야. 극값 존재하는 애들, 극대도 극소도 존재한다. 근데 얘는 극값 존재해야 해? 안 해요. 자, 그러면 요런 애들과 요런 애들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자, 얘는 f 프라임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 그러니까 극값이 존재를 한다면, 이때는 극대와 극소의 부호가 서로 어떨까요? 같아요. 양수예요. 그치만 얘는 뭐야? 계속 뭐 하고 있는 상태야? 증가 f 프라임의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같으면 그렇게 되겠지. 됐스. 네. 방정식에서의 활용은 이렇게.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가 아까 그거였어. 분리시켜. 그래프 그릴 수 있는 것과 없는 거 분리시킨다? 나머지 가지고 움직인다. 알았지? 정확하게 그래프 좌변에 있는 거 그려주고 나머지 움직이면서 만나서 생기는 교점 개수가 바로 실근 개수다. 요거 얘기. 이게 방정식에서의 활용이에요. 괜찮아? 됐죠? 자, 이제 부등식. 자, 부등식 쪽. 부등식에서의 활용. 부등식에서의 활용. 요거는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라는 그래프가요, gx라는 그래프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쪽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하나의 x에 대해서야. 자, 이 x 값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자, 얘가 f, 얘가 g. 맞니? f가 항상 위쪽에 떠 있는 거야. g 그래프보다. 아니면 하나는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게 f, 이게 g. 됐니? 이런 거. 자, 그러면 어떤 얘기가 벌어지느냐? 봐봐. 이거 넣어볼게. fx에서 gx 뺐더니 항상 뭐래? 0보다 크거나 같대. 야, 새로운 함수 만들었다. f에서 g 뺀 새로운 함수. 그 새로운 함수가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항상 0보다 어느 쪽에 그림이 그려진대? 크거나 같은 쪽에. 그렇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자, 이 위쪽에 다 떠서 x축 위쪽에 떠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물론 등호가 있으니까 얘네들 이렇게 붙어도 상관없어. 물론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새롭게 만들어진 함수를 h라고 한번 해볼게. h의 최소값이 h의 최소값이 항상 0보다 어땠으면 좋겠어? 크거나 같은 쪽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냥 그게 끝이야. h의 최소값은 여기 요런 애들 이런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그래프가 그려지면 항상 저게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맞니? 그런 느낌이야. 좌변으로 다 이항시켜주세요. 얘를 좌변으로 다 이항시켜주시면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새롭게 그려지는 f-g의 그래프가 항상 x축 위쪽에 그림 그려진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그 얘기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외의 실수 x1, x2에 대하여 fx1, gx2. 이 말 무슨 말일까? 아까 전하고 다른 점이 뭐야? 아까 전은 그냥 봐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였어. 근데 얘는 뭐야? x1, x2. x값이 달라도 돼. 그러니까 x값이 달라도 f라는 애에 x1을 어떤 x1을 집어넣든지 간에 g의 x2에다 어떤 x값을 집어넣든지 간에 항상 얘가 더 어떻대? 크거나 같대. 이거 옮기면 돼, 안 돼? 이거 이쪽으로 이동시키면 돼, 안 돼? x가 다른데. 안 돼. 이거는 그냥 그 두 개의 함수 그대로 봐야 돼. 이 fx라는 애와 이 gx라는 애 두 개를 그대로 보세요. 그러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fx가 이렇게 그려져. fx가 그림 그려지는 그 모든 값보다 gx 그려지는 게 더 아래쪽에 있어야 돼. 그러면은 얘네들의 최소값보다 얘네들의 최대값이 이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얘네들 x1에 대한 모든 x1들에 대해서 그려지는 이 fx1 함수값들의 그 값들이 이 gx에 그려지는 이 함수값들보다는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크거나 같은 쪽에. 결국 이 fx의 최소값보다 gx의 최대값이 더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아래쪽에. fx의 최소값이 gx의 최대값보다 항상 작거나 같은 쪽에. 그거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여기가 x2가 어떻게? 여기가 x1인데.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고. 다시 이거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fx의 최소값이 gx의 최대값보다 어떻다고? 크거나 같다고. 요렇게 돼야 된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 fx가 이렇게 그려져, gx가 이렇게 그려져. 그럼 이런 거 fx의 최소값이 gx의 최대값보다는 어느 쪽에
크거나 같은 쪽 이렇게 그려지면 맞은쪽이 된다고. 이해돼요? 아까 전에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안 돼. 이건 하나의 x에 대해서는 무조건 얘가 더 큰 거야. 하나의 x에 대해서는 무조건 얘가 함수값이 더 큰 거란 말이야. 이해되지? 그런데 얘는 x1, x2가 다르다니까? 만약에 이렇게 겹쳐지잖아. 그러면은 얘가 x2면은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이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쟤는 x1, x2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보는 거고 얘는 같이 보는 거. 됐죠? 이게 방정식 부등식에서의 활용이 끝이야. 알았지? 이게 끝이야.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좀 볼 거야. 근데 오늘 그것까지 할까? 속도가 속도? 뭐 하면 하지 뭐. 하면 하지 뭐. 어이, 가자. 자, 속도가 속도 가자. 자, 우리 속도가 속도까지 하면은 미분 끝나요. 와우, 드디어. 와. 내일 이제 드디어 적분 들어가나요? 야. 이거는 이제 문제풀이 조금 이따가 한번 해볼 거고요. 자, 속도가 속도죠? 어디 보자. 해볼게. 지금 개념 이해되죠? 그치? 자, 이제 속도가 속도. 자, 속도가 속도. 자, 이 미적분 원에서는요, 속도가 속도 문제 자체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전부 그냥 수직선 운동이야. 수직선 운동이야. 자, 뭘로 움직이냐면 이 x축만 가지고 있는 x좌표만 가지고 있는 이 수직선에서 어떤 점이 요로 움직이는 것밖에 안 돼. 얼마나 단순하니? 앞뒤로 왔다 갔다 요것만 움직이는 거야. 근데 미투 가잖아? 미투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렇게 된다? x좌표는 x좌표대로 y좌표는 y좌표대로만 움직이면서 요래 막 가. 얘는 지금 봐라. 얘는 갈 수 있는 방향 자체가 앞뒤로 왔다 갔다 밖에 안 돼. 맞잖아. 근데 얘는 봐봐. 뭐야? 내가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잖아. 이 점 움직임이 뭐 요래 갔다 막 갈 수 있잖아. 자, 얘는요. 뭐가 되느냐면 x라는 애, y라는 좌표는 y좌표 배로 얘네들이 막 움직이면서 가는 벡터 움직임이야. 근데 얘는 뭐냐면 뭐 물론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이거밖에 안 돼요. 무슨 좌표밖에 없어? x좌표밖에 없어.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위치. 문제에서요, 이 위치식이 나와요. 위치식이 나오는데 딸랑 x가 시간에 대한 식밖에 안 나와. x에 관한 식밖에 안 나와. 알았지? 그 위치식을 한번 미분을 할 거야. 뭐에 대해서 미분할 거냐면 위치를 x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할 거야. 그게 뭐냐면 속도예요. 위치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 오케이? 위치의 시간에 따라 위치가 어떻게 변하니? 위치의 변화율,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 그게 바로 뭐다? 속도다. 얘가 한 번 더 뭐에 대해서 미분할 거냐면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할 거야. 2번 미분하게 되고요. 그게 가속도예요. 그러면 얘가 이쪽에서 봐봐.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 미분이잖아. 자, 우리 적분하면서도 배우겠지만 이쪽 방향이 뭐예요? 적분이에요. 아이고, 적분이라는 게 뭐냐면 미분의 역연산이야. 미분 반대, 미분의 역연산한 게 적분이야. 이게 적분.
여러분. 자,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면 뭐? 속도? 속도 미분하면 뭐? 가속도? 가속도 적분하면 뭐? 속도? 속도 적분하면 위치. 오케이. 요거만 잘 보세요. 자, 근데 이걸 도대체 수학에서 왜 배워? 미적분원에서 왜 배워? 자, 이거야. 우리 배웠던 얘는 그냥 y는 fx 그래프야. 아, 본래 그래프야. 얘를 한 번 미분한 거 가지고 해석하라는 얘기야. 한 번 미분한 그래프, 한 번 더 미분한 그래프. 결국은 얘를 한 번 미분해서 나타난 그래프가 가속도 그래프. 얘를 한 번 미분한 그래프가 속도 그래프. 오케이? 그냥 우리가 지금 한 번 미분한 어떤 것들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었어? 아니, 어떤 함수가 있어. 함수가 있는데 그걸 한 번 미분했어. 한 번 미분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그 정보들이 뭐가 있어? 어머? 어머, 잠깐만. 자, 우리 미분하는 했다. 우리 본래 함수가 있어. fx. fx 본래 함수가 있어. 얘를 한 번 미분해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뭐야? 기울기야. 그렇지. 접선 기울기들 막 알 수 있고, 또 극대극소도 알 수 있고, 또 뭐 할 수 있어? 미분한 게 0보다 커. 증가. 증가. 미분해서 0보다 작아. 감소. 증가, 감소에 대한 것도 알 수 있고. 맞지? 그런 것들을 막 알 수 있어. 그래프 개혁도 알 수 있고, 막. 맞잖아. 우리 그동안에 그거 배웠어. 아니, 우리 그동안에 그거 배웠어. 그러면, 이제 볼게. 이 속도와 잠깐만 정리해볼게. 속력은 뭐예요? 속력이 뭐야? 단위 시간당 이동 거리. 그런데 자, 속도와 속력 차이. 속력은 뭐고 속도는 뭐야? 방향이에요. 그렇지. 자, 속도는 크기와 방향 다 가지고 있는데 속력은 뭐야? 크기만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벡터, 스칼라. 그렇잖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속력은 속도의 크기다. 맞지? 그래서 속력은 속도에다가 절대값 취한 거야. 자, 속도가 마이너스 10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속력은 나올 수 없다. 만약에 속도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 2 뭐 이렇게 있어. 이런 애들이 있어. 속력의 최대값 뭐야? 10이지. 그렇게 하는 거야. 알았지? 속력은 속도 그래프 그려주고 절대값 취해주면 속력 그래프야. 오케이. 자, 그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하나 얘기했고, 이번에 또 하나. 운동 방향이 바뀐다. 무슨 말이야? 운동 방향이 바뀐다. 자, 우리가 앞으로 막 가던 사람이 있어. 앞으로 가고 있었어. 갑자기 운동을 뒤로. 뭐야? 앞으로 가다 뒤로 가다. 이게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에 무슨 일 벌어져? 물리가 그런 거 말해서 힘의 방향. 그러면 앞으로 가다가 네. 운동 방향을 바꿨어. 앞으로 가다가 운동 방향 훅 바꿨어. 이때 운동 방향 바뀌었어. 무슨 일 벌어져? 그 순간에. 그 순간이요. 그 순간에. 요인도요. 뭐가요? 속도요. 속도가요. 생각해봐. 네. 막 달리다가 그 속도로 방향 바꿀 수 있어? 어떻게 바꿔? 못 바꿔.
자, 이게 여기서 이렇게 운동 방향을 여기 가다가 이렇게 바꾸는 그 이 순간, 또는 여기서 공을 집어 던졌는데 훅 떨어지는 이 운동 방향 바뀌는 그 순간 다 무슨 일 벌어지냐면 속도가 0이야. 근데 그냥 단순히 속도가 0이면 안 돼. 막 가다가 멈췄어. 그러니까 또 가. 아니 생각해봐. 막 가다가 멈췄어. 근데 또 가. 이거 운동 방향 바뀌는 거야? 아니요. 아니잖아. 그럼 이때 어떻게 돼야 돼? 플러스 속도가 플러스 가다가 뭐 0 됐다가 또 플러스 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속도가 플러스로 가다가 0 됐다 마이너스로 바뀌어야지. 오케이. 속도가 어우 야 속도가 0인데 부호가 앞뒤 부호가 바뀌어야 돼. 여기서 여기 됐다가 얘로 바뀌어야 돼. 그럼 무슨 뜻이냐? 아니 속도가 얘 미분한 그래프잖아. 어? 그 미분한 게 0이 되는 순간에 좌우 부호가 바뀐데 뭐니? 이거 바로 나와야 되는데 뭐니? 아 이거 그래 그때 또는 극소. 알았지? 연결시켜. 그래서 운동 방향 바뀐다. 극각 닿는 순간 그때 또는 극소. 그때 운동 방향 바뀌는 거야. 느낌 오나요? 네, 이따 오늘은 좀 풀어볼 거고. 자, 이제 변화율. 여기까지 하면은 도함수 마무리, 미분 마무리. 자, 변화율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변화율 뭐였어? 미분. 오케이? 순간 변화율 뭐였어? 미분 계수. 오케이. 이거였어. 자, 변화율 미분, 순간 변화율 미분 계수.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길이가 시간에 대해 어떻게 변하는지, 길이를 시간에 따른 변화율. 길이가 시간에 따른 변화율. 자, 넓이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넓이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부피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이렇게 쓸 거야. 야, 이거 뭐에 대해서 미분하는 얘기야? L을 T에 대해서 미분하세요. 맞니? 얘를 S를 T에 대해서 미분하세요. V를 T에 대해서 미분하세요. 그럼 원래 식은 L은 이런 꼴이어야 됐었겠네. 그래야 얘를 미분할 때 DL, DT 하면서 뭐가 돼? 얘가 미분하는 이런 형태가 됐었을 거 아니야. 맞니? 자, 만약에 나 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어떤 식을 찾아야 되냐면 이런 식 찾아야 돼. 이런 식 찾아야 얘를 S를 T에 대해서 미분하지. 그래야 F는 T가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요거 길이의 시간에 대한 이 길이 L 시간 T에 대한 변화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화율 길이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자, 요거 넓이 S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이렇게 얘기해주는 애야. 자, 다 미분하라는 얘기고요. 자, 그럼 이거 도대체 왜 하느냐 볼게. 자, 3cm짜리 정사각형이 있었다? 3cm짜리 정사각형이 있었어. 자, 근데 얘네들이 몇 초, 1
늘어나고 있어. 몇 초 몇 센치씩? 1cm씩. 자, 그럼 t초 후에는 몇 센치? tcm. 그럼 t초 후에 이 넓이는 어떻게 식이 세워줄까? st는 우리는 3 플러스 넓이야 t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되겠지. 맞죠? 자, s가 t에 대해서 식이 세워졌네.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초 후에 넓이의 정사각형의 넓이 변화를 구하래. 그러면 이런 뜻이야. 2초 후? 어떤 특정한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잖아. 그 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라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뭐 구하라는 얘기야? 미분계수야. 오케이.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구하라는 얘기야. 결국은 이렇게 내가 식을 세워주면 얘 미분에서 얼마 집어넣으란 얘기구나. 2 집어넣으란 얘기구나. 그럼 얘 미분하면 뭐였어? 2에 3 플러스 t에 1제곱이고 거기에 여기에 누가 들어가? 2 들어가서 10 이렇게 나오는 게 순간 변화력이에요. 됐죠? 2초 후에 순간 변화율? 그러면 2초 후면 얘가 2cm가 되겠네. 25 이러지 마. 어이씨 그러지 마. 알았지? 이거는 다른 얘기야. 알겠니? 네. 이게 변화율 얘기야. 알았죠? 그게 뭐 길이에 대해서 나올 수도 있고요. 넓이에 대해서 나올 수도 있고 부피에 대해서 나올 수도 있고 다 그렇게 나올 수 있어. 이거를 식을 세워서 어떤 순간 변화를 구하세요. 미분계수 구하세요. 이 뜻입니다. 알았죠? 됐어? 요거는 이제 문제 풀면서 한번 해볼게요. 알았지? 오, 이건 다 끝났어. 이야, 드디어. 자, 이제 개념 유형으로 가는데 개념 유형에 우리 방정식, 부등식에서의 미분이 여기 나옵니다. 다 설명했던 내용이라서 쭉 한 번씩 읽어보면 좋겠고, 자, 실근계수 구하는 거 120페이지는 넘어갑니다. 서로 다른 세실근 갖는 거, 두분 갖는 거, 요거는 너희들이 2-1번 지금부터 연습 한번 해보고 121페이지 2-1번 괜찮아요? K 넘겨가지고 4차 그래프 그리고 K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걸 알아서. 자, 3번 같은 형태로 한번 볼게. 자, 요거도 지금 보니까 3차 그래프를 그리려고 봤더니 얘 상당히 거슬려. 그래서 이거는 넘기세요. 그러면은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12x는 k. 자, 그럼 나는 이제 좌변에 있는 그래프만 3차 그래프 그려줄 거야. 그러기 위해서 미분한다. 6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얘가 0 되는 값 얼마예요? 6 다 지워주고 마이너스 1이랑 2. 그래서 이렇게 그려줘.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라고 3차 그래프 그려줄 수 있겠지. 괜찮니? 자, 마이너스 1일 때 얼마인지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좌변에다 집어넣으세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2. 얼마지? 7. 마이너스 1, 7.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16 마이너스 12, 4. 4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 자, 0일 때 그냥 0이다. 야, 그러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렇게 그려져요. 너무 좀 그렇다? 0일 때 0 이렇게 그려져요. 됐지? 자, 그러면 얘가 7이고 얘가 마이너스 20이야. 뭐라고 그랬냐면 서로 다른 음근 두 개, 한 개 양근이야. 그럼 음근 두 개면 요렇게 돼야 돼. 여기 음수 쪽에서 만나는 두 개의 근, 양수 쪽에서 만나는 한 개의 근. 음근 두 개, 양근 하나. 그러려면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움직여야 돼? K가 0과 7 사이에서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K 값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다. 이렇게 씁니다. 맞지? 그래요. 자, 이제 한 개의 음근과 서로 다른 두 양근. 자, 한 개의 음근 하나, 양근 몇 개?
두 개 이러려면 K 값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를 움직여야 돼. 맞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0부터 어디까지? 0까지. 이렇게 된다고. 됐어요? 똑같아요. 그래프 그릴 수 없는 거 넘기고 좌변 그래프 정확하게 그려야 돼. 정확하게 그린 다음에 움직이세요. 알았지? 자, 4번 문제 똑같은 형태니까 이거는 너희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5번 볼게. 부등식에서의 활용. 오늘 속도 가속도는 문제 안 풀고 속도 가속도 전까지만 숙제를 해가지고 올게요. 어때? 좋아. 화색이 돈다. 급 화색이. 자, 얘 성립한다. 항상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대요. 자, 그랬더니 봐봐. 이 4차 그래프가 항상 0보다 어떤데? 크대요? 4차 그래프가 항상 0보다 크려면 4차 그래프 입장에서 뭐가? 최소값이 항상 0보다 커야 돼. 어떻게 그려지는지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항상 최소값이 0보다 커야 돼.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약간 K가 좀 거슬리긴 하는데 12x 세제곱 마이너스 84 24x 제곱 얘가 0 되는 값이 누구누구? 12x 제곱으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2거든? 0하고 누구야? 2야. 근데 0에서 무슨 근이네? 중근이네. 자, 0에서 중근, 2에서 한실근. 0에서 중근, 2에서 한실근. 기억나죠? 이런 모양이야. 자, 그럼 누구 값에서 극소이자 최소야? 2에서 극소이자 최소야. 그 2라는 점을 대입했을 때 본래 값에다 대입해야 돼. 여기다 2 대입했을 때 16에서 48, 88에 64, 48 마이너스 64 플러스 K 이렇게 되면서 얘가 0보다 어때야 돼요? 무조건 큰 쪽에 있어야죠. 그래서 K-16이 0보다 큽니다. 그래서 K는 16보다 어떻습니다? 큽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오늘 좀 이렇게 안 하고요. 얘 넘겨서 할래요. 라고 하면 4차 그래프 그려주고 마이너스 K보다 어떤 쪽? 4차의 최소값이 최소이자 극소가 마이너스 K보다 없는 쪽에 있어야 된다. 큰 쪽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 알겠죠? 두 가지 다 맞는 방법이에요. 자, 이번에 2번.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가 gx보다 항상 어떻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얘가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대. x 4제곱, 6x 세제곱, x제곱 마이너스 9x가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k보다 항상 크거나 같대. 자, 이 k만 남길게. 마이너스 k만 남길게. 자, 이거 이쪽으로 그냥 넘겨. x 4제곱 플러스 4x 세제곱 이거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16x 얘가 마이너스 k보다 항상 커야 돼. 그러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 얘 4차 그래프가 그래프의 무슨 값이? 최소값이 마이너스 k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위쪽. 그렇지. 커야 돼. 그러니까 이거의 무슨 값만 구하면 돼? 최소이자 무슨 값? 극수. 그래서 계산해보면 미분하면 4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 마이너스 16 얘가 0 되는 값이니까 4 다 나누고 x 세제곱 3x 제곱 마이너스 4는 0 x 마이너스 1이 하나 있나? 또 뭐 있어? x 제곱 여기 끝에 플러스 4 여기 뭐 와야 돼? x항 없어. x항 없으니까 이렇게가 0 돼야 돼. x x항이 없어. 4x 그러면은 여기 플러스 4x인가? 이렇게 되나? 맞아요? 이렇게 인수분해 되네. 그러니까 x-1, x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2하고 마이너스 2. 그럼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돼? 아까 그래프랑 비슷하네. 마이너스 2 여기가 얼마? 1 이렇게 맞죠? 그래서 얘일 때 1일 때 무슨 값을 가져요? 여기다 1 집어넣게. 극소가 얼마야? 마이너스 11? 그게 누구보다?
마이너스 K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된다? 큰 쪽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1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K는 11보다 크다. 이해됐어? 그렇게 들어가는 문제. 자, 이제 마지막 한 문제만 더 하고 마무리. 어디냐면 부등식에서의 활용에 필수 예제 6번 보세요. 남은 시간에는 숙제 고치고 테스트 보고 각각 1번들만 문제 추가로 좀 더 풀게. 오, 생각보다 일찍 끝날 것 같아, 그치? 야, 6번, 1번. 자, 얘는 범위가 제한이 됐어요. 0보다 클 때 부등식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k가 0보다 크도록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면 해볼게. 얘도 k가 걸려. 넘겨. k 걸리니까 넘겨.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얘가 마이너스 k. 자, 좌변에 있는 거 그래프 그릴 거야. 요거 미분하면 6x 제곱 마이너스 12x 얘가 0 되게끔 하는 거 0하고 2 후다닥 그림 그리는 건 뭐 요 정도까지는 이제 빠르게 되지. 얘가 0이야 얘가 2야 0일 때 얼마야? 0 지나 이렇게 0일 때 0 지나고요. 2일 때 얼마냐면 2 10 16에서 24 빼면 마이너스 8인가? 이렇게 된대요. 자, 근데 나는 지금 보고 싶은 영역이 어디야? x가 0보다 큰 쪽만 보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잖아, 여기. 이 분홍색 그래프가 누구보다 컸으면 좋겠어? 마이너스 k보다 컸으면 좋겠어. 그럼 여기잖아, 마이너스 k는 이렇게 들어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이라는 애가 마이너스 k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돼? 큰 쪽에 있어야 되죠. 그렇지. 거기서 k 값의 범위 잡는다. 그래프 그리면 끝나잖아. 자, 두 번째. 이번에는 x가 3보다 클 때, x가 3보다 클 때라고 제한된 범위 있고요.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k가 0보다 크다. 여기 k도 걸리니까 이거 넘겨. 자, 그리고 좌변에 있는 거 그래프 그릴게.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 얘가 0 되는 거 찾을게요. 3 날리고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 누구랑 누구예요? 1이랑 3. 여기가 1, 여기 3. 야, 근데 있잖아. 3보다 크대. 이야. 요거야. 나는 그리고 싶은 범위가 요거밖에 안 돼. 그럼 3일 때 얼마인데?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여기다 3 집어넣으면? 27 마이너스 9, 6일 54 플러스 얼마? 0이네? 이거네? 얘가 0이네?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k보다 어때야 돼? 3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k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돼요. 그럼 그 마이너스 k는 1로 들어가야 되지. 맞아요? 자, 이 마이너스 k가 0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작은 쪽에 있어야 되는데 같아도 돼요, 안 돼요? 자, 3빵꾸야, 3빵꾸. 3 들어가든 말든 요거 상관없어. 그럼 얘가 0에 걸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